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TV입니다. 오늘은 이 출처는 미국 유튜브가 현재 그 진짜 도자기, 가짜 도자기에 대한 감별에 대한 부분 나름대로 설명하는 내용이라 이 채널에서 출처를 밝히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중국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도자기가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로 미국 등 다 수출되고 있습니다.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다 수출됐고 지금까지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1000년 이상 하고 있는 나라이죠. 중국이 도자기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러한 도자기와 물품들이 미국으로 다 나갔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져오니까 신뢰도가 높지 않는가 해서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다 눈발가가 있고 일본이나 한국도 눈발가가 있고 아마 가장 어두운 데가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 파는 사람도 눈이 어둡고 사는 사람도 어둡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이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지금 묻습니다. 위에 도자기, 아래 도자기 둘 중에 18세기에 외국으로 수출된 도자기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어느 도자기가 수출용 도자기인 것 같습니까? 보니 아래 것은 가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로테처를 보게 되면 아래 것이 더 색상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만 보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지금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광채라는 도자기입니다. 19세기에 이 광채 도자기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가짜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가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채라는 도자기 한 번도 만진 적도 없고 직접 본 적도 없는데 광채 도자기를 이거는 진본이다, 이거는 가짜다 라고 얘기하면서 팔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또 모르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적어도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꼭 100%는 아니더라도 한번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묻습니다. 어느 것이 페이크냐, 어느 것이 가짜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밑굽을 보여주고 있죠. 왼쪽에는 밑굽에 안에 관지가 없고 오른쪽에는 어쨌든 굽에 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때 수출용 도자기에는 관지가 없었다. 그래서 따라서 오른쪽에 대한 설명, 문양 설명도 다 하면서 관지가 없고 왼쪽이 진짜고 오른쪽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리얼 페이크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왼쪽이 진본이고 오른쪽은 현대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묻는 것은 현대에 카피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믿고만 보여져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화 연재 관지를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명성화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명성화연제를 알 때 일반적으로 유튜버들이나 강의하러 나오거나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자의 아래쪽에 꽂고 마지막에 대자 마침에 뾰족하게 일자로 가야 된다. 명자의 날 일자과 달 일자의 이 일자 모양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성자죠. 성자의 마지막 점이 이 라인하고 같아야 된다. 위에 라인. 화자의 이 부분 획과 이 마지막 획에 대한 부분이 평행하게 가야 된다. 뭐 등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지금 이 관지가 이렇게 쓰여진 관지는 다 가짜인가?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 관지 세 개를 보여주면서 어느 것이 진짜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관지는 대자에 뾰족하지도 않습니다. 성자에 보면 점이 또 위로 가 있습니다. 일직선이 되어야만 되는데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면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요 보면 뭐 나름 11자지만 약간 꺾여 있습니다. 세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자는 나름 내려와가 꺾였죠. 명자도 날일자와 월자에 평행하게 되어 있고, 성자도 점이 수평으로 지금 꺾여져 있습니다. 화자에 옆으로 사선으로 간 면이 11자로 거의 비슷하게 평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들이 얘기를 하거나 이 관지를 가지고 성어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 이것을 설명하는 분들 보면은 이 지금 세 번째 관지가 가장 맞는 관지입니다. 이야기하는 그대로가 다 담겼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께 진품이고 양 가쪽에 있는 것이 페이크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지 하나로만 이것이 진짜다 저것이 진짜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치 그 물품을 팔기 위해서 물품에 보여지는 관지를 진짜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팔기에 급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잘못된 지식, 특히 초보자들이나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 가치만큼, 자기가 드리는 가치만큼 좋은 물건을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속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또 진짜냐라고 묻습니다. 어느 것이 가짜냐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진짜인 것 같습니까? 물론 아직 관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양만 보고 오른쪽을 먼저 볼까요? 오른쪽을 보면 지금 이런 확대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쪽에 굽에 보면 색깔이 변해 있고 지금 이래 되어 있고, 왼쪽 걸 보겠습니다. 왼쪽 걸 보면 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색깔이 변한 것 같지는 않고 좀 너무 하얗다는 느낌도 들고 좀 이렇죠. 물론 이게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는 모르겠습니다. 문양으로는 모르겠죠. 그럴 땐 또 굽을 본다 그랬죠. 지금 현재 어쨌든 왼쪽이 진짜라고 나왔습니다. 진짜라고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오른쪽은 대명 말령 연재가 적혀 있고 왼쪽은 대명 성화 연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굽은 마치 오래된 것처럼 자꾸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색깔이 저렇게 되면 오래된 것이다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의 명대 겁니다. 오른쪽 기 리얼이라 되어 있고요. 왼쪽 기 페이크라고 되어 있죠. 밑굽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진짜라고 했던 밑굽은 오른쪽과 같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아니라라고 했던 것은 이런 관지가 있습니다. 명나라 때 실제 이 관지가 있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이 관지라는 게 명나라에 있다라고 하고, 또 이 관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명나라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속이기 위해서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 이 관지는 명나라 거네, 그리고 로테츠에 일어나는 상을 보고 산하정도를 보고 이거는 분명한 거네, 이제 내가 로또 맞았다 라고 구입하죠. 또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유튜브들은 자기 자신이 이게 좋다라고 싶으면 자기가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도자기를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국제 메이저급의 경매를 나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든 이게 맞다 안 맞다가 명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겠죠. 물론 왼쪽 그림처럼 되어 있는 게 명나라 진품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두 점만 가지고 비교를 한 것이지 현재 왼쪽이 다 가짜다 라고 또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사진만 가지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이런 도자기 많이 봤죠. 뭐 주변에 가지신 분들도 많고 뭐 진짜다 가짜다 하지만 어쨌든 나비 모양이 많으니까 참 예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광석 광석. 그런데 이 청나라 때 광석 때 이 나비 도자기가 그러면 오른쪽 왼쪽 두 개가 만약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진짜 가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나비가 있습니다. 이 붉은 나비. 이 붉은 나비가 지금은 영상 자체가 흐리기 때문에, 사진상 흐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 색채 문양에 들어간 문양과 그 다음에 그 안료, 그 다음에 형태, 이런 것을 보고 1차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안목 감정이라 하죠. 그러나 이것 또한 거의 비슷하게 그리는 경우, 이렇게 될 때는 바닥을 봅니다. 광석거라고 했죠. 대청 광서연재. 근데 왼쪽에는 광서연재의 관지, 오른쪽이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가지고 있는 이 도자기를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진짜와 가짜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관지를 한번 보십시오. 왼쪽 관지인지 오른쪽의 관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적어도 1차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나비병이 나비 도자기가 진짜일 확률이 높은지 가짜인 확률이 높은지를 일단은 이걸 보면 아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관지입니다. 이 관지로 되어 있느냐, 이거는 진짜의 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가짜 관지입니다. 왼쪽은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관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식판입니다. 도판이죠. 자판입니다. 자판에 그림을 그리는 이런 양식들은 일반적으로 진짜다 가짜다 하기 이전에 일단은 작품이 좋아야 됩니다. 작품 자체가 레이저냐 아니면은 필름으로 한 전사냐 아니면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 그림의 질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은 오래되었다 오래되지 않았다를 떠나서 그 그림 자체가 작품 수준이 예술 수준이 높으면 가격이 비쌉니다. 특히 유명인이 그렸다면 더 비싸겠죠. 그럼 저 한자를 알고 직인이 찍힌 저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한자도 모르면서 중국 기물을 잘 알 수 있다,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한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중국 기물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지도 마시고,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중국 기물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 가짜라, 그 사람 자체가 볼 수 없는 가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그림 자체를 확대해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그려졌죠. 이게 인쇄가 아니고 그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 얼마나 우수한 수준인가. 그러면 적어도 이런 수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라에서, 과거라면 나라에서 뽑은 사람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물은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 이 새에 대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멀리서 보더라도 구도나 그림을 그렸다는 가정하에 구도가 너무 좋죠. 그래서 새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눈알까지 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도자기에 용기라든지 뭐 사자무늬라든지 기린무늬라든지 뭐 지금과 같이 보이는 새 종류, 까치라든지 뭐 다른 새 종류도 마찬가지고 항시 눈에 눈알이 찍혀져 있죠. 그래서 청아로 눈이 찍혀 있든지 검정색으로 찍혀 있든지 아니면 하얀색이라 하더라도 하얀색이 도톰하게 양각으로 놓는다든지 항시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다리를 보십시오. 다리가 뻗어 있지 않고 움켜쥐고 있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진입니다. 작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자기는. 지금은 데이비드 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데이비드 도자기라고 얘기를 하죠. 원나라 때의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가 데이비드 병이 한 쌍이 놓으면서 지금 신문이 적혀 있죠.
이 부분에 한자로 쭉 적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누구에게 바친다 이래가 긴 장문에 시문이 있는데, 저 시문에 대한 부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원나라에 는 청하가 없다라던 시대에서 60년대 넘어 70년대 가면서 이게 이제 원나라 청하라는 게 밝혀지면서 현재 이제 원나라 청하, 원청하라고 해서 가치가 높은 상황이 되어졌죠. 이게 원나라 겁니다. 이거는 명나라 거고요. 명나라 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또 명나라 굽이고요. 이것도 명나라 겁니다. 가정시대 겁니다. 가정시대고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천천히 여러분이 다시 돌려보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가정 거였고, 지금은 칠령이라 되어 있죠. 칠령 피리어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걸륭 시대입니다. 1735년도부터 1795년도 60년간 제위했던 걸륭, 청나라 걸륭 때 청하 백자입니다. 밑에 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진본 굽입니다. 굽 모양을 보십시오. 색도 보시고요. 보이십니까? 예, 이거는 가정 거고요. 성화 연재입니다. 이는 선덕 거고요. 이제 선덕걸 보면 좀 일반적인 상황하고 이 도자기는 조금 다릅니다. 보면 굽을 보시면 안에 옥벽저 형태의 하나, 둘, 3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현대 것이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실제 출토품에도 이런 형태가 굽이 나옵니다. 진품입니다. 이거는 걸륭이나 옹정 정도 되겠네요. 한번 이거는 걸륭 겁니다. 이거는 옹정 거네요, 그죠? 강씨, 강희 겁니다. 강씨, 강희 거고요. 보면 이제부터 원때 원래 자기의 시대 때 게 아닌 이제 방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굽을 보시면 됩니다. 선덕거라고 한 가짜들입니다. 이거는 청나라 겁니다. 청나라 분체인데 가짜고요. 이는 강이 쌍권 있죠. 원이 두 개 있는 쌍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관지의 하나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는 청나라 때 분체고요. 조금 전까지 지금 이까지 보여드린 것은 자꾸 처리를 한 겁니다. 마치 그 시대 것처럼 만들어진 거죠. 지금은 대청 걸륭년제, 이것도 걸륭건데 마치 오래된 것처럼 보이죠. 이걸 자꾸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것처럼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때를 묻히거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묻히고 자꾸 처리를 한 것과 원본 원래 산화되거나 한 것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자꾸라는 것은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죠. 근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구별하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굽도 보고 문양도 보고 유약도 보고 형태도 보고 여러 가지 면을 다 같이 보아야만 감정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관지만 본다, 그 다음에 뭐 유약만 본다, 뭐 여러 가지 보는 자기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 많이 볼수록 좋다. 다양한 요소를 봐야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보면 지금 현재 영락연재라는 지금 마크가 보였죠.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을 캡처를 했습니다. 사진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락영재라는 것은 관지가 있는 것은 앞숲에 쫓겨난 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방으로 너무 많이 적혀 있다 보니 그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앞숲의 영락영재 그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왼쪽이 고족배입니다. 고족배의 안쪽 이 바닥면에 보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영락연재라고 보입니다.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고 후라시로 비추면 영락연재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저는 이 보배스러운 것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되어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고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물관에 소지되어 있는 이것과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가까운 지인들은 몇 분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 주변에 있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가짜를 가지고 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방송국에서 그냥 깨어버리죠. 그리고 진품인 가치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자의 아래쪽에 보면 최고 마지막에 보면 방품이라 18세기 방품이라 되어 있죠. 방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깨어야 되죠. 깨어야 되는데 뒤에 장면에 보게 되면 20만 위안, 약 4천만 원이 됐습니다. 방품인데 깨지 않고 18세기 방품으로 나왔는데 왜 깨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게 진품이라면 송나라 거야 되죠. 700년, 800년 전께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품이라고 나와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송나라께 18세기면 1700년대, 그러면 이제 걸륭이나 뭐 옹정 이 시대 때 만들었겠죠. 뭐 주로 이 시대에 방을 많이 했다면 걸륭 시대 때로 추정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송나라 때 800년 전 거라 하더라도 500년이 지난 뒤에 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이 걸륭시대 때 정도에서 지금까지 300년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방품이라 하더라도 깨지 않고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래된 800년 전 걸 600년 전에 또 지금과 같이 300년 전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4천만 원입니다. 여기 지금 나온 거는. 그래서 방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때의 기물을 어느 시대 때 만들었느냐, 그것을 자꾸 처리하지 않고 시대적으로 연대를 먹었느냐,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부분 문양이나 귀함, 또 역사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가격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품이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소장자는 깰까 싶어서 많이 이제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20만 위안이라는 게 나오자마자 너무 좋아하고 있죠. 이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은 깨어질 수 있는 것도 알면은 이래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재는 소중한 겁니다. 어느 나라 것. 끝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가치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이 박물관에 있는 이 고적배, 영락시대 때 고적배에 대한 기포나 그 다음에 안에 문양, 후라시로 비춰야 되지만 문양 등 한번 보일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